소생술의 가장 첫 단계는요, 기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산소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처치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산소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불안정한 환자에게 기도삭관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도삭관을 결정하는 상황, 언제 기도삭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삽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도삽관 술기도 익히고 있어야 되는데요. 술기 외에도 기도삽관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삽관에 사용할 가장 적절한 약품은 무엇인지, 기도삽관이 실패했을 때 할 수 있는 처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삽관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삽관의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은 환자, 특히 혼수 상태의 환자라면 기도삽관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진 않죠. 하지만 심부전증 환자가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처치를 하고 산소 마스크로 산소 포화도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기도삽관은 아마도 과한 처치가 될 겁니다. 기도삽관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악화 가능성은 없는지, 환자의 나이와 기도삭관에 따른 합병증은 없는지를 고려를 해야 하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기도삭관을 언제 해야 될까요? 크게 봐서는 딱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기도의 개통성. 둘째, 산소화의 실패. 셋째, 기도삭관이 예견되는 상황이죠.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개통성 혹은 안정성입니다. 환자가 말을 잘 한다면 최소한 기도의 문제가 크지 않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의식도 잃고 위액이 역류하면서 흡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기도삭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의식이 있더라도 음식물이나 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흡인 위험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도 기도삭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목을 직접 다치거나 피가 구강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도삭관이 바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개통성, 안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둘째, 산소화의 실패입니다. 사람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죠. 몇 분간 산소 공급이 없다면 뇌가 죽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환자가 청색증이 있거나 불안한 상태, 의식이 혼미하거나 졸려하는 상태라면 산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임상의사들이 동맥 혈액가스 분석, ABGA를 많이 의존을 하는데요. 이 ABGA를 기도삭관의 결정 요인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맥 혈액가스 분석이 임상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환자가 직접적으로 호흡을 힘들어하는지, 보조 근육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의식 저하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더욱 중요한 기도삭관의 근거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동맥혈 수치가 괜찮으니까 환자가 괜찮겠지? 라고 판단했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산소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지 여부에 따라서 산소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캡노그라피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심정지 환자에게서 이 캡노그라피를 적용을 했을 때 10mm 머큐리 이상 갑자기 상승을 했다 하면 심장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로 삼기도 하거든요. 일반 환자에게도 그 수치가 증감에 따라서 산소화가 잘 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기도삭관이 예견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기도의 개통성이라든지 산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기도삭관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환자가 말도 잘하고 산소 포화도도 좋고 흡인 가능성이 적어서 기도삭관이 크게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환자가 갑자기 악화돼서 기도삭관을 부랴부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 기도삭관이 예견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기에 의한 흡입 화상이라든지 폐렴에 의한 폐혈증이 있는 경우, 심부전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중증 외상으로 의식이 점차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어요. 흡입 화상인 경우에는 연기에 의해서 기도 협착이나 기도 부종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요. 폐렴이나 폐혈증, 심부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토생수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혈액 제제라든지 수액이 폐 안으로 빠져나와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적당한 산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삭간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요, 시시각각 몸 상태가 변하기도 하고 의식 저하 그리고 기도 흡인에 의해서 폐렴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도삭간을 항상 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선제적으로 기도삭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의 산소 수치, 이산화탄소 수치, 의식 상태, 호흡 상태, 활력 징후 이런 임상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기도삭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첫째, 기도의 개통성, 둘째, 산소화, 셋째, 기도삭간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기도삭간의 결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